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28번째 제 철업자 이야기를 좀 풀어보자면 지금 레스터 데드록 경은 일시적으로 가족의 통풍 문제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어. 지금은 링컨쇼에 있는데 저지대는 또 다시 물이 차오르고 있어서 차가운 습기와 불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고 있지. 집이 잘 방어되어 있지만 차가운 공기와 습기가 데드록의 뼈마저 시리게 만들고 있어. 집안 곳곳에 깔린 온수배관과 푹신한 문, 커튼들도 난방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지. 그래서 어느 날 아침 패셔너블한 소식통들이 귀에 속삭이듯이 전하는데 곧 레이디 데드록이 잠시 도시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해. 사실 위대한 사람들도 가난한 친척이 있다는 건 좀 슬픈 일이야. 오히려 위인들은 더 많은 가난한 친척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가 더 붉고 고귀한 혈통이지만 그 혈통이 흘러내리면서도 울부짖는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거든. 레드록경의 먼 친척들은 거의 살린자와 비슷한데 꼭 드러나게 되니까 어떤 친척들은 너무 가난해서 차라리 처음부터 평범한 철로 만들어졌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야. 금속으로 만들어졌더라면 더 쓸모 있었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 데드록 가문의 품격에 맞게 서비스는 제한적이니까. 그래서 친척들은 더 부유한 집을 찾아가거나 빚을 지거나 돈이 없으면 초라하게 살기도 해. 여자들은 남편이 없고 남자들은 아내가 없고 빌린 마차를 타거나 자신들이 만든 게 아닌 잔치에 앉아 있으면서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결국 이 모든 게 높은 삶인 거야. 가문의 재산은 여러 사람들 사이에 나누어졌고 이제는 아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남아있는 게 없지. 이 모든 걸 보면 레스터 데드록 쪽 사람들은 거의 다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귀족부터 평민까지 모두 친척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버들, 푸들 공작, 누들까지도 데드록 경은 마치 거미줄처럼 친척 관계를 쳐놓았지. 하지만 그는 존경받는 친척들 사이에서는 위엄있게 군림하고 아무도 아닌 친척들 사이에서는 친절하고 관대하게 행동하는 거야. 지금은 습기 때문에 여러 친척들이 체스니 울드에 방문하는 걸 참으며 마치 순교자처럼 견디고 있어. 이 중에서도 가장 앞에 서 있는 친척이 바로 볼루미아 데드록이야. 그녀는 60세인데 두 번이나 친척 관계가 깊어. 한쪽은 엄마 쪽 친척이고 또 다른 큰 지방과도 연이 닿아 있거든. 볼루미아는 어릴 적에 색종이로 장식을 자르는 재주도 있고 스페인어로 기타 연주하면 오래 하는 것도 좋아했어. 프랑스어 수수께끼를 내기도 하고 20대부터 40대까지 꽤 즐겁게 지냈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유행에 뒤처지고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도 지루하다고 여겨지면서 결국 베스에 은둔하게 됐어. 지금은 레스터 경에게서 매년 조금씩 후원을 받고 살고 있고 가끔 시골 친척 집에 나타나기도 해. 베스에서는 허약한 노인들이나 연한 바지, 노란색 면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서 꽤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좀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하고 왜냐면 그녀가 과도하게 화장하거나 낡은 진주 목걸이 작은 새알처럼 생긴 것을 계속 착용하는 모습이 좀 촌스럽게 보여서야. 보통 건강한 나라라면 볼루미아 같은 사람은 연금 리스트에 올라갈 만한 대상이야. 여러 번 노력도 했고 윌리엄 버피가 들어오면 연금 몇백을 받게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지. 그런데 예상과 달리 버피는 그 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게 바로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처음 보여준 거야. 그런데 또 하나, 보브 스테이블스라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수의사처럼 따뜻한 죽을 만들 줄 알고 사냥꾼들보다 더 잘 쏘는 사람이야. 꽤 오랫동안 좋은 연봉에 아무 걱정이나 책임 없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했지. 보통 이렇게 혈통 좋은 젊은 친구가 그런 욕망을 갖는 건 당연히 인정받았겠지만
윌리엄 버피가 들어오면서 알게 된 건 지금은 그런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였어. 이게 바로 데드록 경이 그에게 전한 두 번째 신호였는데 나라가 정말 망가지고 있다는 거였지. 나머지 친척들은 여러 나이와 능력을 가진 신사와 숙녀들이야. 대부분은 착하고 똑똑해서 친척 관계만 아니었으면 꽤 잘 살았을 텐데 문제는 그 친척 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거의 다가 조금씩 망가진 상태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길을 방황하며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 이 집안에서는 아니 어디서든 레디 데드록이 왕이야. 아름답고 우아하며 재능도 많고 작은 세상 패션 세계는 극지방부터 극지방까지 퍼지지 않거든 에서 힘도 세지. 그녀가 데드록 집안에서 갖는 영향력은 아무리 거만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도 집안을 더 세련되고 고상하게 만들어줘. 친척들, 심지어 아이 많은 친척들조차도 레디가 결혼했을 때 마비된 듯 했지만 그녀에게는 충성을 바치고 있어. 그리고 보브 스테이블스는 매일 아침 식사 후 어떤 사람에게든지 자기 좋아하는 말을 반복하는데 그게 바로 그녀는 말이야. 말의 품종 중에서 가장 깔끔하게 손질된 여자야 아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체스니 울드의 기능접실이야. 오늘은 좀 우울한 밤이고 여기서 들리는 발소리 여기선 들리지 않지만 차가운 밤에 죽은 친척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 거의 잠자리에 들 시간이고 집안 곳곳에서는 벽과 천장에 그림자가 들이우는 듯한 난로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멀리 문 옆 탁자에는 촛대들이 빼곡히 놓여 있고 친척들은 우묵에 기대거나 하품을 하고 있지. 피아노 곁에는 친척들이, 소다수 트레이 앞에는 친척들이, 카드 테이블에서 일어난 친척들도 있고 난로 주변에 모인 친척들도 있어. 그리고 한쪽에는 데드록 경이 있는데 두 개의 난로 중 하나 옆에 서 있고 다른 쪽에는 레디가 앉아 있어. 볼루미아는 좀 더 특권이 있는 친척이라서 그들 사이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고 데드록 경은 화려한 표정으로 화장과 진주 목걸이를 흘끗 쳐다보며 불쾌한 기색을 보여주고 있지. 볼루미아가 느긋하게 말하는데 이 밤의 긴 이야기 끝나고 나면 난 계단에서 만나는 가장 예쁜 소녀를 생각해. 내 인생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예쁜 애인 것 같아. 하고 말이야. 데드록 경이 딱 잘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녀는 내 레이디가 아니야. 내 레이디는 그런 눈이 아니야. 그 애는 내 레이디의 보호 아래 있어. 하는 느낌이었어. 그러자 레디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그런 눈이 있다면 그건 로사 쪽이야. 그녀는 내 눈이 아니고 내 메이드인 로사가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그럼 너희 집 메이드인 거야. 하는 말이야. 그런데 어떤 친구는 아니 그냥 뭐든지 좋아하는 거야. 애완동물, 비서, 전령사, 뭐든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고. 그러자 볼루미아가 그녀를 내 곁에 두는 걸 좋아하는 거야. 꽃이나 새, 그림, 아니면 푸드라니 푸들은 아니고 뭐든지 예쁜 걸 좋아하는 것처럼 하고 공감하며 말했어. 그래, 정말 멋지다. 그리고 저 멋진 노인, 로스웰 부인 모습도 정말 좋아 보여. 엄청 나이 들었을 텐데도 아직도 활기차고 잘생겼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야. 정말로. 데드록 경은 체스니 울드의 가정부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게 이유는 아니지만 로스웰 부인을 정말 좋아했고 그녀가 칭찬받는 것도 좋아했지. 그래서 맞아. 볼루미아 하고 말했더니 볼루미아는 정말 기뻐했어. 그녀는 달이 없지. 로스웰 부인, 아니, 볼루미아. 그녀는 아들이 있어. 사실 두 명이나 있었어. 그날 저녁 지루함이 심하게 쌓인 레디가 피곤한 눈으로 촛대 쪽을 힐끗 쳐다보며 한숨도 못 쉬고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 그리고 데드록 경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지. 이게 바로 지금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졌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야. 기준이 사라지고 문이 열리고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혼돈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튠킹혼일 오스웰 부인의 아들이 국회에 초대받았다는 말을 들었어. 하고 덧붙였어. 볼루미아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그런 일이 있다고? 세상에,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소리쳤어. 그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철강업자라고 들었어. 되도록 경이 조심스럽고 무게 있게 말했어. 아니면 아마도 납을 다루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금속과 관련된 직업일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볼루미아가 또 한 번 깜짝 놀라며 기명을 질렀어.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대. 내가 튠킹혼한테 들은 바로는 물론 그게 맞는 것 같아. 튠킹혼은 항상 정확하고 꼼꼼하니까. 그런데 그게 이상한 점을 줄이진 않지.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야. 내 생각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숨어 있을 것 같아. 볼루미아는 촛대 쪽을 바라보며 일어나고 되도록 경은 정중하게 응접실을 돌며 촛불 하나를 가져와서 레디의 그림자가 드리운 램프에 켰어. 그간 레이디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 하면서 촛불을 켜며 말했어. 이 밤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저녁 식사 전에 이 사람, 즉 이 친구가 아주 적절한 편지그의 말로는 아주 적절하고 잘 쓴 편지를 보내서 당신과 저와 이 젊은 소녀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오늘 밤 떠나고 싶어 해서 우리가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어요. 이렇게 말하며 그는 늘 그렇듯이 진실을 중요시했고 그가 아주 적절하고 잘 표현된 편지로 우리에게 짧은 만남을 요청했어요. 라고 강조했지. 그래서 우리가 밤새기 전에 그를 만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볼루미아가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고 했어. 아이고, 제발, 제발. 그냥 그 철강업장 아니, 그 철물점 사장 같은 사람만 잘 보내주세요. 하고 말이야. 그러자 다른 친척들도 금세 흩어졌고 마지막 친척이 남았을 때 되도록 경이 배를 눌러서 가정부 방에 있는 로운스웰 씨에게 내 인사 전해주세요. 지금 바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세요. 하고 말했어. 그때 에디가 살짝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가 들어오자마자 에디를 쳐다보며 애내 듣고 있었던 것 같아. 그는 아마 50살 좀 넘었을 거고 몸매도 좋고 엄마처럼 넓은 이마에 어두운 머리카락이 빠져나가 있고 똑똑하면서도 솔직한 얼굴이었어. 책임감 있어 보이는 정장 차림에 살짝 통통했지만 힘도 있고 활발했지. 자연스럽고 편한 태도를 갖고 있어서 들어오는 큰 손님 앞에서도 전혀 어색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었어. 레스터 경과 레이디 데드록께서 이미 사과드렸지만 제가 너무 오래 끼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스터 경 하고 말했어. 그러자 데드록 가문의 대표가 자신과 레이디 사이에 있는 소파를 가리키며 여기 앉으세요. 하고 말했고 그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지. 이 바쁜 시기에는 많은 큰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바쁘게 움직이게 돼. 하고 데드록 경이 느긋한 표정으로 말했어. 이 오래된 집과 조용한 공원, 이곳에 자리 잡은 이 집은 담쟁이 덩굴과 이끼가 자라서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자라온 곳이야. 그리고 오래된 참나무와 떡갈나무들이 깊은 숲 속에 우뚝 서 있고 테라스에 있는 해식에는 수백 년 동안 그 시간을 조용히 기록해왔지. 이 집과 탕이 데드록 가문의 소유였던 것처럼 그 시간도 모두의 것이었어. 그래서 나는 이 집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어. 그는 편안한 자세로 앉으며 집안의 평화로움과 이 집의 오랜 역사를 대변하는 듯했어. 레이디 데드록께서 너무 친절하게도 로즈라는 이름의 젊은 미인을 곁에 두셨죠. 내 아들이 그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약혼하거나 결혼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오늘 처음 그녀를 봤지만 내 아들의 판단을 믿어요. 그녀가 그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
내 어머니도 그녀를 칭찬했어요. 그녀는 모든 면에서 자격이 있어. 하고 레이디가 말했어. 그렇군요. 레이디 데드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쁩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절한 평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하고 데드록 경이 말했지.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하고 데드록 경이 거만하게 말했어. 그런데 내 아들은 아직 어리고 로즈도 아주 어리죠. 내가 하는 대로 내 아들도 할 거고 지금은 결혼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녀와 약혼하는 걸 허락한다면 그녀가 그녀와 약혼하는 것도 허락하는 거고 만약 그녀가 그녀와 약혼한다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겠죠. 그녀가 체스니 울드에 머무르지 않도록 조건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더 이야기하기 전에 만약 그녀가 떠나는 게 불편하거나 문제가 된다면 나는 그걸 고려해서 적당한 시간 동안 기다릴 생각이에요. 지금 바로 떠나게 하는 건 아니고 그저 상황을 그대로 두자는 거죠. 그녀가 체스니 울드에 남지 않는다고 조건을 붙인다고 이 말에 데드록 경의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흰수염도 화가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어. 내가 이해하는 게 맞나? 하고 묻는 거야. 그리고 내 레이디도 이해하는 거죠. 그는 그녀를 먼저 언급하며 이의와 신중함을 보여주려고 했어. 혹시 로스웰 부인의 아들이 체스니 울드에 머무는 게 너무 좋거나 아니면 여기서 지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물론 아니야. 레스터 경. 하고 데드록이 말하자 레스터 경이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군. 하고 아주 거만하게 대답했어. 그러자 레이디가 살짝 손짓으로 제발 로운스웰 씨가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지. 기꺼이 레이디 데드록.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전부예요. 하고 로운스웰 씨가 말했어. 그리고 그녀의 차분한 얼굴을 보며 그녀의 똑똑한 눈빛이 너무 빠르고 활발해서 아무리 차분한 척해도 숨기기 힘든데 그 강인한 색슨 얼굴을 가진 방문객에게는 더욱 그렇지. 그녀는 결연하고 끈기 있는 모습이었어. 레이디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가끔씩 고개를 살짝 숙이기도 했어. 저는 레이디 데드록, 당신 집의 가정부인 로스웰 부인의 아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이 집 주변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여기서 반세기 넘게 살았어요. 분명히 여기서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신뢰의 표본 같은 사람이에요. 영국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인물들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어느 한쪽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런 사례는 두 쪽 모두의 높은 가치와 훌륭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확실히 큰 면에서는 그렇고 작은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스터 경은 이 말을 듣고 약간 코웃음을 치긴 했지만 진실과 정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이 옳다는 걸 조용히 인정했어. 이렇게 분명한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좀 오해하지 않도록 말해두고 싶어. 내 어머니의 위치를 부끄러워하거나 체스니 올드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줘. 하고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어. 내가 원했던 건 어머니가 오랜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나와 함께 은퇴해서 살기를 바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강한 유대가 끊어지면 그녀의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그 생각은 오래전부터 버렸어요. 그 말을 들은 레스터 경은 로스웰 부인이 자연스러운 집에서 벗어나 철강업자와 함께 살게 되는 게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거만한 표정을 지었지. 나는 그가 조용하고 또 겸손하게 말했어. 그냥 변습공이었고 일꾼으로 살았어요. 수년 동안 일꾼 월급으로 살아왔고 어느 정도 지나면 스스로 공부도 했어요. 아내는 공장장 딸이었고 평범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는 딸 셋이 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겪었던 것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딸들을 잘 교육시켰고 어떤 자리든지 자격이 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이 말에 약간 자랑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였는데
마음속으로는 체스니 울드의 자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하는 생각이 깃들었겠지. 그래서 레스터 경은 더 위험있게 들리게 했어. 이런 일들은 제가 사는 곳, 그리고 제가 속한 계층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평등한 결혼도 여기선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부모에게 말하는 것도 흔한 일이죠. 그 부모는 예전에는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다른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여성이 흠잡을 데 없는 성격임을 확인하면 아버지는 진심이냐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니 2년 동안 그녀를 교육하겠다. 거나 그녀를 달들과 같은 학교에 보내서 일정 기간 동안 자주 만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서 그녀가 충분히 성장했고 둘이 서로 마음이 같다면 행복하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겠다고 하겠죠. 저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 번 봤고 지금 제 길도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하고 말했어. 레스터 경의 위험이 폭발했어. 차분하면서도 엄청나게 위험 있게 말이야. 로운스 웰시 하고 경이 가슴에 손을 넣은 채 갤러리에서 구려진 듯한 차림새로 말했어. 체스니 울드와 잠시 목이 막힌 듯 멈췄지. 공장이란 말이 나오려던 참이었거든. 이 두 곳을 비교하는 게 적절하냐고 묻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레스터 경. 두 곳은 분명히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적절히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로운스웰 씨가 차분하게 답했어. 경은 잠시 긴 복도를 한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자신이 깨어 있는지 믿기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었지. 혹시 아시나요, 경? 내 레이디가 가까이 둔 그 젊은 여자, 로사라는 애가 문박마을 학교에서 자랐다는 걸. 네, 알고 있어요. 경, 그 학교는 아주 좋은 곳이고 이 집안이 잘 지원하고 있죠. 하고 레이디가 말했어. 그럼 로운스웰 씨 하고 경이 말했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더 이해가 될까요, 경? 제가 조금 붓어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하고 로운스웰 씨가 덧붙였어. 내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빌러지 스쿨이 모든 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체스니 올드의 그 마을 학교는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걸 사회 전체의 구조와 연결시키는 거야. 그 구조는 사람들이 철강업자, 납장수, 뭐 그런 사람들 교리도 무시하고 자신들이 속한 계급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엄청난 균열이 생기고 결국 그들이 처음 있던 자리도 잃게 되는 거지. 경우에 따라 영원히.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리에서 끌어내리면서 경계선이 사라지고 문이 열리고 그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는 거야. 이게 바로 되도록 가문의 사고방식이야. 레이디,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하고 그녀가 말을 하려는 듯 손짓했어. 로운스웰 씨, 저희의 의무관념, 계급관념, 교육관념, 그리고 모든 관념이 서로 정반대라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저도 불편하거든요. 이 젊은 여자는 제 레이디의 관심과 호의를 받고 있어요. 만약 그녀가 그 관심과 호의를 떠나거나 어떤 사람의 특별한 의견에 따라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자유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아무리 강하게 말해도 그녀의 위치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그는 잠시 멈춰서 레이디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레스터 경과 레이디 데드록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아들에게 지금의 마음을 이기고 결심하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했지. 로운스웰 씨. 하고 레스터 경이 정중하게 말했어.
이제 늦었고 길도 어둡습니다. 오늘 밤은 길이 멀고 험하니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체스니 울드의 환대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저희가 초대하는 거니까요. 그럴게요. 하고 레이디도 덧붙였어. 감사합니다만 저는 밤새 여행을 해야 해서 내일 아침 정시에 도착해야 하는 먼 곳으로 떠나야 해요. 하고 로운스웰 씨가 말했어. 그리고 떠나기 전에 경이 벨을 누르고 레이디가 일어나서 그를 배웅했지. 그 후 레이디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벽난로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 그녀는 무심코 유령의 산책로를 바라보며 방 안에 로사라는 여자가 안쪽 방에서 글을 쓰는 모습을 봤어. 잠시 후 그녀가 부르더군. 그날 밤 레이디가 로사를 부르면서 이리 와 레야. 진심을 말해봐. 너 사랑하니? 하고 물었어. 아이고 레이디. 하고 로사가 얼굴을 붉히면 놀라워했지. 레이디는 미소 지으며 누구야? 로스웰 부인 손자야. 하고 묻자 로사가 네, 그럴게요. 레이디. 그런데 아직은 그를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대답했어. 아직이요? 바보 같은 애야. 그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니? 앤 그냥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레이디. 하고 로사가 눈물을 터뜨렸지. 이때 레이디 데드록이 마치 엄마처럼 검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만지며 그녀 곁에 서서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 정말 그런 모습이었지. 내 말 좀 들어봐, 해야. 너는 어리고 진실되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보여. 네, 정말 그래요. 레이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보여주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너 아직 나를 떠나고 싶지 않겠지. 로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아니에요. 레이디. 오, 아니에요. 하고 로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 생각에 깜짝 놀라며 겁먹은 표정을 지었어. 나한테 털어놔, 애야. 두려워하지 말고.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이 세상 누구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말이야. 그 말에 로사는 눈물을 또 흘리며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입에 대었어. 레이디는 그 손을 잡고 불을 바라보며 서 있었지. 그리고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내려놓았어. 그녀가 그렇게 몰입해서 있는 모습을 보고 로사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레이디의 눈은 불을 응시하고 있었어.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이미 사라진 손, 결코 없었던 손, 아니면 마법처럼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어떤 접촉, 아니면 유령의 산책로를 들으며 어떤 발걸음이 가장 비슷한지 생각하는 걸까? 남자의 발걸음, 여자의, 아니면 계속 다가오는 어린아이의 발소리, 어떤 우울한 기운이 그녀를 감싸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존심 강한 여인이 문을 꼭 닫고 홀로 난로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뭘까? 다음 날 볼루미아는 떠나고 모든 친척들은 저녁 식사 전에 흩어졌어. 아무도 레스터 경이 아침에 말한 경계선이 사라지고 문이 열리고 사회의 틀이 깨지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 모두가 정말 붕괴했고 이 일이 윌리엄 버피의 무능함과 연결지으며 나라에서 어떤 자리나 연금 리스트 아니면 뭔가를 부정으로 빼앗겼다고 느꼈어. 볼루미아는 레스터 경이 큰 계단을 내려오면서 마치 북쪽 영국에서 일어난 반란이라도 되는 듯이 그녀의 루즈통과 진주 목걸이 이야기를 더들썩하게 하는 모습이었지. 그리고 그들은 하인들과 시종들이 떠드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친척 관계의 한 가지 특징이기도 해. 아무리 힘들어도 하인과 시종을 꼭 두어야 하니까. 이상하게도 오늘의 추운 바람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처럼 친척들이 모두 잎사귀로 변한 것처럼 내 바람에 흩어졌어. 29번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